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2025년 울산연을 맞아 지역 기관 단체장과 함께하는 신년 특집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혁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기령 충주시장 모시고 충주시의 지난 성과와 현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시민 여러분께 먼저 새해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계획된 많은 일들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더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고 가지고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서 헤아려 보니까 이제 벌써 10년 넘게 네. 횟수로는 12년째 충주시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네. 뭐 덤덤합니다. 사실 초심을 유지하고 있고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 일관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다녀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권자로 만났다가 이제는 형제같이 동생같이 이렇게 만나고 또 10년 전에 아이들을 제가 참 많이 사랑해서 안아주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애들이 많은데 네. 지금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유권자가 돼가지고 충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그런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제가 이제 산책 삼아서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 좀 많이 달라진 걸 제가 좀 느끼고 또 명절이나 연말에 이제 출향 인사들 고향을 찾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거나 뭐 문자로 와봤더니 많이 좋아진 게 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또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많은 일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좀 퇴보된 것도 있고 솔직히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올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선이시잖아요. 네. 이제 3번의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건데, 비결이 있다면? 네. 비결이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좋게 봐주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제 위안을 삼는데요. 네. 저는 여론조사할 때보다 항상 표가 한 10%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칙을 지키고 조금 빡빡하게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과정에 서운한 분도 있고 제가 너무 좀 유도리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행정은 좀 하는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역량이 딸린다고 비판하신 분들도 나중에는 선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일관되게 초심을 유지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시민들은 그 시장이나 이제 정치인을 3가지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냐, 거만하냐, 또 공정하냐, 편파적이냐, 또 청렴하냐, 부패하냐. 이 3가지 잣대를 봤을 때 과반수의 시민들이 좋은 쪽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은 아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겸손하게 보이려면 역시 의전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막 그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런 막 공무원들은 또 막 이렇게 자꾸 떠받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절제하고 스스로 좀 삼가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공정하냐 편파적인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가 가져와도 되는 거는 돼야 되고 누가 가져와도 안 되는 거 안 돼야 되죠. 네. 반칙과 편법을 쓰는 사람들한테 그 뭐 곁을 주거나 또 이렇게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렴하냐 부패하냐 다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이제 갖기 마련이고, 근데 이제 워낙 일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이해관계를 또 빼기가 어렵고요. 근데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중심을 잡으세요? 잡아 나갈수록 고립이 네. 됩니다. 이게 이 뭐 시장이라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은 제대로 바르게 하다 보면은 고립돼서 죽을 것 같고 적당히 뭐 두루뭉실 하다 보면은 이게 부패돼 가지고 죽을 것 같고 저는 뭐 차라리 고립이기를 좀 택한다고 했는데 전자를 택하셨나요? 그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나 어머니나 뭐 그 사람들 얘기 듣고서 저를 만나가지고 야 뭐 어디 뭐 있다는데 이거 좀 도와주라고 했다가 네.
오히려 제가 좀 싫은 소리 하고 그래서 뭐 어머니가 치매가 좀 지금 오셨는데요. 맨정신일 때는 내 아들이 시장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치매로 요양원에 가셔서 복지사 선생님한테 내 아들이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들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네. 제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뭐 집사람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뭐 이제 임기 마치면 좀 더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전자의 길을 택하셨으니까 외로우시나요? 삼선 이제 하셨으니까. 사실 외롭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저 조기령 시장한테는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이제 안 통한다. 뭐 인사청탁도 안 통한다. 이게 10여 년을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자리가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찾아오는 사람도 좀 적고 전화도 안 하고 대신 이제 편하게 얘기할 사람들, 뭐 차 한잔할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얻은 것도 있고 이제 잃은 것도 있는데 공직자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10몇 년 하셨으니까 이제 뭐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근데 참 시장하기를 잘했다 생각하는 순간 좀 어떤 순간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충주시 유튜브가 유명하잖아요. 네네. 2024년 종무식을 할 때 이제 그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종무식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자유고 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은 자유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좀 슬기롭게 하면 좋겠다. 저는 자유를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시장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해야 할 일을 사랑하고 또 좀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한 10여 년 지나니까 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꿨던 그런 장소들 또 충주의 이런 곳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면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제 충주를 더 사랑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1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업무로 네. 또 유권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어디서 비난이 들려오면은 괴롭고 칭찬을 들으면 참 즐거웠는데 한 10여 년 하니까 이제 그 큰 목소리 뭐 이런 소리보다도 침묵하는 다수 시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 네. 어떨 때는 내면의 소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가 골고루 들리는 것 같아서 역시 오래 하면 그런 거는 좀 아마 나아진 것 그런 같습니다. 느낌들을 아마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뭐 말씀은 안 하셔도 다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충주시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셨으니까 충주시를 아직 충주시의 매력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계실 것 같은데 충주시 자랑을 조금 시원하게 해주신다면. 충주의 그 진입로에 보면은 네. 우연히 왔다가 머물게 되는 도시라고 써 있는 간판이 있어요. 그거 네. 제가 쓴 겁니다. 그 광고 카피를 제가 썼는데 그 충주의 외지에서 전입해서 사시는 분이 한 50%가 넘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주에 자리 잡게 됐습니까? 했더니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의 자랑은 우연히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뭐 말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나가다 한번 들러보시고 오셔서 다녀보면은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네. 또 역사가 구석구석에 잘 묻어 있어요. 여기가 뭐 왕궁터가 있거나 이렇게 화려한 역사가 아니고 네. 차분한 그런 그 향기로운 그런 역사가 좀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조화롭게 서로를 아껴주고 도와주고 좀 위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잘 돼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아주 경제적으로 크게 뭐 부자는 없지만은 뭐 이웃을 도와야 된다거나 뭐 지역에 무슨 일이 있다라면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네. 다른 어느 도시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가봐야지 또 확실히 느끼겠네요. 일단 와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충주시의 매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시장님께서는 음악적 재능이 좀 출중하셔서 이미 충주 시민분들은 다 아신다, 유명하시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출중하지는 않고 이걸로다가 제가 네. 뭐 업을 삼을 능력은 안 되고 시장 군수 중에서는 제가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좀 직책이 네. 있어서 봐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음악? 악기를 좀 뭐 다루죠. 제가 뭐 아. 기타나 뭐 베이스 기타
여러 가지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그렇게나 많이요? 하모니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런데 같이 어울려서 동호인들끼리 놀 정도는 되고 그 음악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더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 살 수 있는 취미잖아요. 저도 뭐 스트레스도 있고 네. 우울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좀 하면은 마음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힘을 내서 또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서 또 충주가 이제 올해 문화도시로 선정도 됐는데 네. 그런 문화를 하는 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예. 예, 그럼 오늘 어떻게 악기 좀 가지고 오셨나요? 좀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럼 뭐 그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이 있을까요? 유튜브에 네. 제가 좀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찾으면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께서 사랑하시는 충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마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 사업들을 추진하셨을 텐데 그동안 이제 큼직큼직하게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충주시에? 그 지표로 좀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 우선 그 인구가 21만 2천 명으로 제가 임기를 시작해서 지금 21만 3천 명 좀 넘었거든요. 한 뭐 0.6% 늘었는데 줄지 않았네요. 예, 이 나라의 인구가 주는 세상에 네. 충주 같은 도시에서 현상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출생 신고가 900명 들어오면은 사망 신고가 1,900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출생 사망에서 마이너스 1,000명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뭐 외지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청년이 1,000명이 됩니다. 앉아서 2,000명을 까먹는 이런 도시가 2,000명 이상을 더 받아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구 관리는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고용률이나 실업률도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역에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거나 모비스나 연봉이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개선이 됐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65%가 좀 안 됐었는데 지금 81%입니다. 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웬만한 데 지금 도시가스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면 지역에도 기간선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연결해서 좀 보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 연장이 1,780km에서 2,519km로 40% 늘어났으니까 도로 참 많이 닦았고요. 그 구도심에 뭐 지연동이나 문화동 이런 데 제가 주차장을 참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이렇게 차 몰고 왔다가 자기 집을 아니까 이거 차를 어떻게 되지 하는데 가보면은 잘돼 구석구석에 있어서. 주차장이 다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중부 내륙의 이제 새로운 산업도시. 네. 2014년에 처음 취임했을 때 충주의 제일 좋은 매출액이 제일 아주 큰 기업이 뭐냐면 닭을 육개를 가공하는 도살 업종이었습니다. 참 답답했죠. 제가 이게 지금 충주의 대표 산업이 이거였으니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이제는 충주가 2차 전지라거나 승강기라거나 바이오 이쪽 분야에 중부 내륙의 좀 새로운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시설 또 지원시설도 지금 많이 공모사업을 따서 많이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연구원들이 같이 발전시키는 이제 도시 기반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제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충주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활성화된 도시. 그다음에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서 신뢰를 좀 받는 그런 도시가 된 무형적인 변화도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또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충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아까 이제 문화도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몇 개의 도시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이름이 멋있는데 되면은 뭐가 바뀌나요?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요점을 말하면 3년에 걸쳐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네. 그 지역의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또 저변을 확대하는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네.
청주도 이걸 오래전에 아마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이번에 이 선정돼서 참 기쁜 게 뭐냐면 3번을 낙방을 하고 4번째 만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정부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되고 뭐 위원님들한테 이걸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문가들에게 용역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시를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충주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청년들, 뭐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또 골목 상인들, 이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프로포즈를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그게 통과가 된 겁니다. 먹혔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과정, 준비해온 과정을 잊지 말고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을 거기다 반영을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문화도시가 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 지원이 끝났을 때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은 돈만 쓰고 남는 게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도시 사업을 마친 후에 무엇이 충주에 남을까? 그걸 한 3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째가 문화의 양적, 질적 향상이다. 네.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양적으로도 많이 퍼져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문화는 사람이잖아요. 음악은 음악을 하는 사람, 미술이면 미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관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충주하면 이제 문화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시민들이 충주하면 사과, 댐, 수안보 온천 이렇게 어떤 그 좀 물리적인 것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벗어나서 충주하면 뭔가 어떤 문화적인 이미지. 네. 그래서 거기가 멋있는 도시구나. 이런 걸 찾아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화도시로서 또 자리 잡는 네, 충주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도시 경쟁력이 되겠죠. 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주시 하면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적극적인 뭐 행정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참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지마을에 이제 상수도를 보급했는데 다른 자치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시와의 협업으로 그 오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한 사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좋은 우수 사례로 꼽혀서 그게 이제 귀감이 되기도 했는데 뭐 그런 적극적인 행정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네. 2가지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첫째는 이쪽 사무실하고 저쪽 사무실하고 서로 좀 이렇게 경계가 있는 일을 서로 떠민단 말이에요. 네가 해라.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딴소리하고. 네. 이거를 경계를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번에 저희들이 한 일은 뭐 같은 충청북도 내에서 옆 도시와의 경계를 허무는 정도가 아니고 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강원도와 이렇게 협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질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충주의 소태면에 그 네.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뭐 이제 딴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소태면 주민들이 상수도가 좀 쓰게 해달라고 저한테 많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메인 수도관이 있는 데서 그 오지마을까지 가려면은 이게 수도관을 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수십억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용 대 효과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네. 이거보다 더 적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직 미공급 지역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지도를 보니까 그 마을하고 또랑 하나 건너서가 원주인데 거기는 수도관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도관에서 물을 따는 거는 가까우니까. 훨씬 가깝네요. 예, 그래서 원주에다가 가서 얘기를 해봐라. 수도 담당 직원들한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원주시장이 좀 그 언론인 출신이신데 좀 화통하고 좀 깨어있는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려봐. 기존에 친분도 없으세요, 저? 좀 없죠. 그분도 저를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네. 저도 그분은 알고 있는 상호 네. 서로가 그 존재는 알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가서 한 6개월 이상 협의를 해가지고 마침내 그 원주시장님이 좋다 우리 물을 주겠다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따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설치 비용을 뭐 거리가 짧으니까 그 대신 이제 원주에서 수돗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하고 요금을 걷어서 네. 요금은 이제 원주시에 우리가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정부에서 이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행자부나 이런 다른 부처에서 야, 이렇게 협력이 잘 되고 창의적인 사례가 없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의견을 든 다음에 이 정부에서 교부금을 더 줘가지고 예산을 네. 또 더 아낄 수 있게 됐고 생각지도 않은 또 예산이 들어서 제가 그러게요. 공급 면적을 더 늘렸습니다. 그보다 네. 조금 더 떨어진 데도 연결해서 해줄 수 있도록. 뭐 참 이거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또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협상을 한 직원들 그리고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 원주 시장님을 저희들이 잘 만났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충주시의 일들을 보면 좀 아이디어가 괜찮다 하는 것들이 이제 덜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의 어떤 처음에 원천 시장님이 좀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아이디어를 제가 내면은 바로 되겠죠. 저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파워를 가진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가 맞으면은 실행이 되겠지만은 네. 모든 아이디어를 리더가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지 않습니까? 그 내는 아이디어를 편하게 낼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 제시된 아이디어가 설사 좀 말이 안 되더라도 네.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조직 문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좀 세상을 거꾸로 보는 마인드를 가지라고 꼭 얘기를 해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다 한쪽을 쳐다보면서 달려갈 때 네. 누군가는 반대 방향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누군가 여기 흘린 건 없는지 이 길이 맞는지 네. 혹시 여기 놓친 게 없는지를 같이 봐야 되지. 다 쏠려다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봉사활동을 해도 독거노인으로 갔다가 뭐 노숙자 밥퍼주러 갔다가 소년소녀 가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쏠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힘든지 뭔지 좀 쳐다보지도 않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좋아하는 그 김민기의 그 노래 중에 친구란 노래 있어요. 친구 노래 보면 왜 3절인가에 보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제 그런 노래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한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얘기가 경청될 수 있는 이런 조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특히 우리 MZ 세대 젊은이들은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서도 달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환경을 건데 만들어줘야 근데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좀 개방적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제 그동안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고 공무원을 오래 하셔서 원래 그러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제가 좀 네. 뭐 별난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네네. 경찰 조직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제가 그렇진 경찰 않나요? 조직에 있다가 시청에 네. 와 보니까 여기가 훨씬 경직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지방청장 하면서 이미 그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다 업무 보고를 받고 네. 소통을 하고 편하게 이렇게 다 했고 어디 가서 회식을 하더라도 뭐 제 옷을 받아건다거나 문을 열어준다거나 숟가락을 놓고 물 따른다거나 뭐 신발 놓는다 이런 거를 부하 직원들이 일절 못하게 했어요. 다 그건 대등하게 밥 먹으러 왔는데 그런데 여기 시청에 와 보니까 이 권위주의가 뭐 시장을 위한 시장에 의한 시장의 이러면 행사도 다 뭐 뭐든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시장이라는 건 뭐 절대적인 그 독단적인 권력이고 저같이 만약에 12년을 하는 사람한테 찍히면은 12년 찍히면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삼성까지. 네, 그래서 이 충주 직장 분위기를 좀 이렇게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마 뭐 직원들이 볼 때는 저도 약간 권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 많이 그래도 민주적으로 좀 바꿔놨다고 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반영된 것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유튜브도 사실 자치단체 그렇죠. 중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이고요. 김선태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네네네. 토양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 또 뉴 미디어 팀이라고 이제 신설이 돼서 뭐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 김선태 씨가 이제 팀장이 됐는데 이제 날개를 좀 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네. 뜬 거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게 유튜브라는 동영상 작품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시청자들과 공유해서 충주를 잘 알렸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유명해지니까 이제 본인이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그 친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자체가 상품이 돼서 충주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본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그런 작품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가장 작품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또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고 좀 그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제를 만들어주면은 지금 트렌드에 맞게 할 수 있겠다. 또 그 홍보 담당하실에서도 같은 의견이고, 그래서 그 직제를 신설해가지고 그 좀 독립적이면서도 조금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무슨 팀장이 됐다니까 뭐 승진했네, 뭐 자리 잡았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건 뭐 신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뭐 가이드라인 없이 알아서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워낙 유명해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말을 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거나 토픽이 잘못됐다거나 개인 처신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본인도 문제지만은 충주의 큰 자산을 좀 손실돼 있기 때문에 국고 손실 방지 차원에서 네네, 그 그런 정도예요. 면에서는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이제 어쨌든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어느 순간에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여기서 한계를 느껴가지고 평범한 공무원으로 돌아가기 힘들 상황이 된다면은 네. 또 세상을 위해서 민간 부분에서 활약해도 상관없다. 그거조차도 예. 두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더 열심히 하면은 또 항상 그 뒤에 충주가 따라다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충주를 워낙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이 시민의 날도 충주의 날로 바꾸겠다 이제 하셨어요. 여기 사연이 좀 있는데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충주 시민의 날을 제정한 게 충주가 이게 지금 중원군 자료가 원래 한 몸이었었는데 네. 충주읍만 떼어가지고 따로 충주시로 승격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혼자 분가해서 나간 날을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후에 다시 또 중원군하고 합쳤거든요. 네. 의미가 우선 모순이고 안 맞는다. 그래서 뜻 있는 시민들이 계속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역사에 등장하는 충주가 언제 등장했냐, 이 고려 태조 때 등장하고, 그때 등장한 날짜를 가장 근접한 날짜 4월 23일을 충주 학자들 또 향토학자들 의견을 들어서 또 시민 의견을 다 듣고 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충주는 역사 속에 뭔가 그 의미가 있고 좀 자부심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날로 좀 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충주 시민들이 이제 사랑하는 휴식 공간이죠. 탄금공원. 탄금공원도 조금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탄금공원 일대를 좀 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유원지 비슷하게 좀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탄금대는 민간인 땅인데요. 그 땅 주인이 충주시가 하는 문화 사업에는 뭐든지 협조하겠다고 좀 MOU까지 체결해서 각서까지 다 지금 제출해 주신 거라서 거기를 좀 뭐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걸 좀 정리해서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을 비롯한 그 희생정신과 우르의 음악 이 두 가지 테마로 다 좀 정리를 하고 탄금공원에 현재 지금 국립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늪지대 쪽에 수달 민물고기 생태 전시관을 짓고 있고 네. 또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해서 중부권 최대 발명 센터를 만들고 있고 탄금공원에 라바랜드가 있거든요. 라바랜드에 청소년 놀이기구를 지금 4개를 설치했어요. 그동안에 꼬마들을 위한 놀이기구만 있었는데 뭐 자이로드롭이라거나 뭐 저 가봤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네. 갖다 해놓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거기만 오면은 다 해결되는 역사, 문화, 활동, 액티비티, 뭐 교육 다 해결되는 복합 문화 유원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만 최근 가면은 그냥 다 가족들이 예.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최소 6시간은 아마 해결될 겁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뭐 놀이 시설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타워드롭 제가 이거 타는 걸 무서워해서 12월 초에 오픈이 돼가지고 이제 추워서 좀 요즘에 좀 들어오시는데 저보고 네네. 타보라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타워드롭 33m짜리 그다음에 자이로 스핀이라고 있죠. 이렇게 뭐 날개가 접혔다 폈다 하면서 빙빙 돌아가는 거. 네네네. 24인승, 회전근에 36인승, 하늘 자전거 10대. 아마
좀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재미있게 놀 겁니다. 제가 이걸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네. 제천 의림지에 이런 거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뭐 디스코 팡팡도 있고 있는데 충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놀러 간 거예요. 이걸 타고 싶어서 갔다가 거기까지. 디스코 팡팡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네. 그 청소년을 제가 이제 문병을 갔는데 그 엄마하고 그런 얘기하더라고. 시장님, 우리도 충주에 좀 놀거리를 좀 잘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없어가지고 제천까지 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봄 되면은 많이 몰리겠네요. 많이 몰릴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충주 그 종합운동장 좀 밑에 논이 있는 지역에 어린이 체육 놀이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야외 시설도 좀 좋은 걸 많이 놓을 거고 실내에 미니 익스트림 놀이 기구를 꽤 여러 개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매달리기도 하고 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담력도 기르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금년 안에 뭐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올해 다양하게 이제 뭐 기대 할 게 많네요. 그죠? 그동안에 벌려놓은 네. 일들이 이제 올해 차근차근 이제 많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관광 자원 중에 또 충주 악어봉이 있습니다. 악어봉이 뭐 일단 사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충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악어봉은 10여 년 네. 전에 충주의 그 사진 작가, 네. 사진관 운영하시는 이광주라는 작가께서 그 산에 올라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스스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악어가 물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악어봉이라는데 봉우리가 악어같이 생긴 게 아니라 악어가 물에 들어가는 것 같은 풍광을 볼 수 있는 그 봉우리.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그분이 사진 작품으로 올려놓으니까 전국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다 거길 와서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은 불법입니다. 국립공원에 법정 도로가 아니면 못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국립공원은. 그래서 그걸 탐방로를 법정 탐방로를 만드는데 4년 걸렸습니다. 당국하고 계속 협조하고 뭐 우리 이종배 의원님도 애를 쓰고 해서 만들어서 네. 거기 이제 올라가는 통로 뭐 그 또 도로를 건너야 되는 육교 주변에 또 차를 대는 주차 이런 시설 지금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 네. 그 너무 한번 이게 오픈해 놨더니 이거 전국에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와서 찍어가지고 알리는 바람에 아주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차를 뭐 한 1, 2km 막힌 남짓 길가에다 대고 그래서 당장은 주차장 어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모범 운전자도 뭐 모시고 가서 좀 교통 정리도 하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좀 사업 계획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이제 봄이 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뭐 주차장도 확충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조금 한계는 있어요. 거기가 네. 이렇게 좀 외진 그 댐 주변 도로변이라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고 도로변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댄다면 안전요원을 잘 배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탐방로가 워낙 좁아요. 그래서 막 사람 밀릴 때 겹치기 때문에 조금 넓은 데다가 길을 좀 다시 내려고 등산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 딱 가면. 일단 가서 보시면은 야 이게 지금 내수면에 이렇게 개방감이 있으면서 좀 신비롭죠. 예, 그냥 그 산이 탁 올망졸망하면서 그냥 한눈에 예쁘고 멋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가봐야 되는군요. 가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올해 좀 충주시가 어떤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를 듣기 전에 일단은 작년에 2024년에 거둔 성과들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을까요? 2024년. 작년에 이제 시민들이 네. 아마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판교까지 연장됐고 또 문경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까지 이제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제천, 청주까지 신호등을 안 거치고 달릴 수 있는 이제 충청 내륙 고속가도로가 공사가 많이 진척돼가지고 금년이면은 이제 개통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충주에서 청주까지 신호등을 50번을 밟아야 됐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도 자랑스럽고. 그 외에 이제 충주 시민들을 건강도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맨발 걷기 길이나 또 시민들에게 좀 많이 걷자고 걷기 앱을 저희들이 좀 제시를 해서 앱에 많이 가입시켰거든요. 충주시에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뭐 상용화 쓰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체 앱을 만들면은 관리는 쉬운데 사람들이 대중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쓰는 앱을 활용했는데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저녁에 다녀보면은 가족끼리 뭐 부부간에 친구끼리 참 많이 걸어다니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보람이 있고 또 작년에 지역의 신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뭐 바이오나 또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신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 기능을 공모 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네. 4개가 지금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 충주가 공장만 있는 데가 아니고 연구를 해가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좀 기반도 마련됐죠. 이외에 좀 많이 있는데 좀 너무 또 생생내는 것 같아서 좀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역점 사업을 또 여쭤볼 건데 이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좀 추진됩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네.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잖아요. 내년이 지방선거고 저는 네. 삼선입니다. 1년 반 정도 남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꼭 좀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게 탄금공원을 복합 유원지화하는 그런 사업을 한 절반 정도는 뭐 공사 착공도 돼 있고 계획도 돼 있고 있는데 네. 계획된 거는 빨리 착공하고 착공한 거는 좀 진척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암지 주변에 그 시민의 숲과 또 그 청소년 놀이 체육공원 이런 사업들이 한 60% 정도 진행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호암지가 그동안에 제방을 헐고 새로 쌌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물을 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음악 분수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가동해야 되고 미술관도 지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이제 가시화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주의 주산이 계명산입니다. 네. 계명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댐 쪽을 쳐다보면 그 악어봉을 비롯한 댐이 보이고 시내 쪽을 보면 시내가 다 전망이 되고 서충주까지 다 보여요. 네. 밤에 올라가도 그게 야경이 다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망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 설계나 개념이 다 됐고 중간에 산중턱에 도유지가 있어요. 네. 그 도유지를 좀 지사님한테 좀 달라고 그래서 지사님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충주시 땅으로 이제 바꾸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설계와 인허가 이걸 준비를 해서 후임자가 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오계 쪽에 친환경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네.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 각 부처에 이제 의견을 돌렸는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좀 반응이 왔습니다. 이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금년 내내 그 절차를 잘 밟아서 후임자 때라도 그 리조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2가지 사업을 좀 더 구상하는 게 하나가 네. 모자보건센터입니다. 충주같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적은 곳에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의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거나 또 뭐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인테리어하고 장비를 놓고 하면은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노인병원 같은 거는 시에서 져가지고 의사 선생님만 모셔오거든요. 그래서 이 충주에 모자보건센터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럼 어떤 역할인가요? 산부인과, 분만실, 불임 클리닉, 소아과, 또 산후조리원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는 복합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일을 하실 의사 선생님들 공모해가지고 모셔다가 맨몸만 오셔서 여기서 진료하고 수익이 나면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라. 당신들도 뭐 투자나 이런 부담 없이 해라. 그런 병원을 운영하면은 선생님들이 올 수 있냐고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더니 그러면은 전국에서 많이 오실 거라며.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신경 쓰는 게 농림부에서 농막을 좀 규제하다가 안 되니까 좀 완화를 시켰어요. 네. 체류형 쉼터라고. 그걸 시립 체류형 쉼터를 좀 많이 줘가지고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 좀 염가로 좀 임대해 드리려고요. 뭐 1년에 몇만 원 정도도 하고 네. 자기 농막하고 자기 이렇게 이제 농토를 생기는 거죠. 시에서 빌려가지고. 좋겠는데요? 가서 뭐 꽃 좋아하는 사람은 꽃 심고 채소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심고 그 농막에서 좀 쉬고 그런 걸 좀 여러 군데 동서남북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 정도만 하면은 뭐 제 임기 다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반도 바쁘시겠네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 뭐 얼마 전에 수안보 관련해서 이제 개발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뉴스도 나왔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안보의 와이키키라고 옛날부터 좀 알아줬던 그 복합 유원지죠, 유흥지인데 네. 그게 문을 닫은 지 오래돼가지고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동안에 그걸 취득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 개발하려는 욕심보다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재산 가치를 좀 부풀려서 이렇게 넘기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제 그런 지역 개발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걸 정부에서 투자할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민간 투자도 들어오고 네.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기에 선정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충청북도와 이제 충주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사업을 좀 진지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잘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올해도 그 충주시는 또 중부권 최대 수소 도시로 올해도 나아가는 건가요? 수소 도시로 다 시작된 거는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수소 자동차 파워팩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충주에서 생산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수소 자동차가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만큼만 떴으면은 전기 자동차만큼만 떴으면 벌써 지역이 좀 많이 들썩들썩했을 텐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좀 뜨는 대신 지금 이제 수소차가 상당히 탑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언젠가는 조금 느려지지만 결국 수소차는 상용화되고 좀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게 도시가스, 메탄가스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충주에 새로운 실험 공장을 정부 공모사로 이제 진 거는 암모니아를 개질하는 거예요.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결합된 거거든요. 네.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떼내면 수소가 되는 거고 메탄가스에서는 탄소를 떼내면은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질소를 떼내는 것은 역행이 안 되니까 네. 이건 그린 수소로 다 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 암모니아는 수입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옛날에 저 냉장고에 냉매로다 썼던 겁니다. 안전하고 또 이 보관이 쉬워요. 그래서 외지에서 암모니아를 이렇게 수입해다가 거기서 질소를 떼내고 수소만 만들어서 이걸 보급하는 네. 그런 공장을 지금 충주에 전국 최초로 실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실증이 되면은 이제 아마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수소를 쓰는 자동차나 뭐 용도가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지역의 산업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어쨌든 충주 충전소에서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폭발 사고가. 그래서 좀 우려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전국에 이제 네네. 수소 버스만 1,000대 이상 깔려 있고 네. 뭐 수소차도 수천 대 깔려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설계나 구조 잘못인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제품 중에서 일부 불량이 있는 버스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충주에 있는 수소버스를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버스 포함해서 다 운행 정지시킨 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2중, 3중으로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거를 지금 이제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측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책을 강구할 거고 또 책임성 있게 뒤처리를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대책도 잘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에는 충주시에서 도민체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체전을 네. 개최해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개막식이에요, 사실은. 이제 토너먼트로다가 선수들끼리 경기하면은 또 지는 분들은 또 빠지고 뭐 네네. 그래서 화려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끝나는 게 체전인데 저희들은 또 전국체전도 직접 개최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애인 체전하고 도민체전을 가장 따뜻한 환대, 이제 충주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장애인들을 잘 모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잘 조직화하고 네. 그다음에 개막식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뭐 외부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충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요소를 좀 이번에 좀 많이 배열을 해가지고 충주가 어떤 도시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걸 계기로 이제 지역의 체육 저변을 좀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열리나요? 5월 초에 열립니다. 예. 네. 그 이제 전에 한 달 전에는 제 장애인 체전 열리고.
네.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이제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충주시에서 달라지거나 이거는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런 제도 또 시책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좀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올해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도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나라 예산도 조금 많이 깎여서 내려왔어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빚을 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였는데 우리 시는 뭐 빚 한 푼 안 내고 네. 그동안에 좀 비축해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풀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친화적으로 시정을 좀 운영해야 되겠다. 국책 사업도 많이 따놓고 지금 지역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네. 이 절차를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해서 상반기에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공사판을 벌리든 뭔 일을 하든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제 친화적으로 일을 좀 서두르자. 두 번째 인허가나 개발 사업 이런 것도 자꾸 뭐 그냥 우려해서 시간 끌고 자꾸 이렇게 점검하는 것보다도 큰 문제가 없으면 좀 제때 진행되도록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비축해둔 좀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지역의 시설 프로그램을 지금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뭐 도시재생 사업도 곳곳에다 해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운영할 만한 요소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잘 못하면 팔이 날리거나 또 아까울 수 있고 또 하나는 따로 운영하기 어렵더라도 이 서로 링크 연계하면 또 효과가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차별 없이 또 골고루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농업혁신입니다. 충주하면 사과의 도시인데 몇 년 동안 계속 과수 화성병이 들어와서 면적의 3분의 1 가까이를 과수원이 지금 폐원이 됐어요. 그 나무를 다 뽑아서 땅에 묻고 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3년이 지나면 다시 사과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품종, 또 이제 쌀 농사가 면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쌀 품종, 새로운 사과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충주에 네. 맞는 그리고 대외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그걸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 뭐 벽실을 생산한다거나 또 과수 묘목을 생산하는 단지를 만든다거나 또 그런 농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마이스터들을 좀 많이 양산해서 농업 분야에 좀 혁신을 가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뭐 올해도 아까 이제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여러 이제 산업적으로나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충주의 그런 산업들이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올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우리 충주에 완성품 공장은 없어도 배터리에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게 4대 요소인데 그런 것을 생산하는 그 큰 공장들이 골고루 다 있고 그 공장들이 다 경쟁력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 뭐 이게 캐즘이라죠. 이렇게 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걸 예상해서 설비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실제로는 수평이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갭만큼이 공장 설비가 남아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투자가 짐이 되고 이 어려움 이런 것이 또 이제 다 이게 연관된 업종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있겠죠. 돼가 나가고 있고 이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이제 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면 입주하겠다는 업자들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막 투자를 유보하는 면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 국가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저희들이 좀 미약하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벌리는 일만큼이라도 제때 제대로 벌려가지고 거기서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에 좀 돌게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도 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네. 충주시에는 이제 또 뭐 그런 경제에 관련된 거는 사실 교통망도 이렇게 확충이 되면은 또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러 교통망도 개선이 많이 돼서 또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좋아지나요? 가장 기대하는 게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입니다. 청주하고 충주는 충청북도의 가장 큰 도시로서 서로 수시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청주에서 충주 가는 거하고 청주에서 서울 가는 거하고 비슷하고 충주에서 서울 가는 거나 충주에서 청주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청주 가는 게 더 성가시단 말이에요. 그냥 신호등을 수십 개 밟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해결되잖아요. 올 연말에 이제 고속화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뚫리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 도시 경제 소통을 그동안에 수도권에 중점을 맞췄는데 앞으로 좀 청주권하고 음성 쪽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청주분이나 음성분들이 충주 찾아와서 뭐 식사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거주하는 것이나 수도권에서 오는 거나 어떻게 보면은 같은 충청북도에서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자,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인구가 같아요. 강원도도 150만 좀 넘고 여기도 150만 넘잖아요. 강원도는 인구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속초, 뭐 태백, 동해기 골고루 있어요. 네. 충청북도는 청주에 다 청주 80몇만, 뭐 증평도 다 붙어 있고, 뭐 음성 진천 혁신도시고 범청주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구와 자원을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 균형 발전을 하려면은 이제 도로망이나 이런 게 뚫려가지고 좀 같이 좀 섞이면서 제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충청 내로 고속화도가 뚫리면은 좀 그런 여건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꾸로 충주가 청주에 빨리는 불리한 면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2,000명 인구가 줄어도 2,000명을 외지에서 받아서 네. 유지하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일단은 것 같습니다. 연결이 중요하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삼선이시니까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민분들께서 또 만나고 싶어도 이제 시장으로서는 이제 1년 반 정도 남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잘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의 계획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충주시에서 이제 그 지난 연말에 종무식을 하면은 네. 유튜브에 항상 종무식 유튜브 영상이 몇 분짜리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자유고 또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직원들한테 몇 번 하는데 제가 시장을 하면서 자유는 뭐 얻지 못했어도 이제 행복은 좀 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기독교인인데 선거 때마다 꼭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으면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면 좀 쉬게 해달라.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할 일이 남아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시장을 3번 하고 또 경찰청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일을 지키면 제가 할 경험이나 역량은 좀 갖췄다는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충주 지역구시겠네요? 선거요? 나중에? 2년 후에 지방선거도 있고 네네. 또 그 후에는 또 뭐 총선도 있고 한데 늘 뭐 할 일이 다 됐으면은 좀 쉴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을 하고 계시니까요. 또 이렇게 무엇을 할지 마지막까지 또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충주가 그동안 해온 일과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역시 시민들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잘 풀린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저희들하고 상의하면 또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시다가 힘든 일 있으면은 편하게 저희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만은 또 더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룡 충주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도 충주시의 멋진 비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